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평소에 개들남님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1년 전 실제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무난하게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꿈을 꾸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종종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한날은 직장 선배 한 분이 제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현아, 내 후배 중에 이름이 박선영이라는 진짜 괜찮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어때? 한번 만나볼래? 선배 당연히 나가야죠. 저 근데 제가 소개팅만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하고, 그리고 운 좋게 만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현이 너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너랑 인연이 아니어서 그렇겠지 뭐. 저는 직장 선배를 통해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서로 카톡을 나누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실제로 보니 아담한 키에 호감형 외모였고, 전반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여성이었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니 서로 관심사가 비슷했고, 또 성격이나 가치관까지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진지한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서로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이건 저만의 느낌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었죠. 그렇게 여성분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여성분에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답장을 받지 못했었죠. 사실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선배, 안 그래도 제가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저 소개팅 실패한 것 같아요. 성현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한 거야. 선영이가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냐고 막 화를 내고 끊어버리더라고.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네? 아니요, 그날 분위기 좋았고 제가 집 현관까지 데려다 줬었는데요.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선배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도대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영이라는 친구였죠. 같은 동성은 아니고 유일한 이성 친구였는데,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일주일에 2~3번은 볼 정도로 가깝고 허물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로 편하고 스스럼 없는 친구였고, 친구 지영이도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늘 말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이번에도 소개팅 실패했다. 야, 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무슨... 야, 여자는 많아. 고작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 알겠지? 제가 힘들 때마다 지영이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쉽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만큼 속 깊은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또 다른 지인에게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소개팅 전날 지영이와 같이 쇼핑까지 하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결국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의 자존감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생에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만큼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었죠. 성현아,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너 진짜 실망이다. 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소개해줬던 선영이 기억하지? 너랑 소개팅하고 나서 걔랑 연락이 끊어졌단 말이야. 나도 이유도 모르겠고 솔직히 답답하기도 해서 선영이 지인들한테 물어봤었거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범죄자를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나도 좀 알아보니까 글쎄 네가 여자를 패고 다니는 그런 놈이라고 말을 했다더라. 너 이게 사실이야? 저는 선배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퇴근을 하자마자 저와 소개팅을 했던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집으로 찾아갔었고 끝내 집 앞에서 선영 씨를 만날 수가 있었죠. 여긴 왜 오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아, 선영 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저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제야 소개팅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게 문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었죠. 오늘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화가 나면 여자를 폭행하는 건 물론 이미 폭행으로 전과까지 있는 범죄자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소개팅을 끝내고 제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난 뒤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건데 선영 씨는 충격을 받고 누구냐고 답장을 했더니 글쎄 저의 전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까지 선영 씨에게 보내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고 나서 문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리더라고요.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이 사실을 지영이에게 털어놓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그날 지영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죠. 지영아,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전 여자친구라고 해봤자 일주일 만난 게 다인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 와, 너무 소름 끼친다. 너 혹시 전 여자친구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지영이와 술을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여자친구와는 아무런 악감정조차 없었고 이렇다 할 기억조차도 떠오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지영이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 지영이 가방이 보였고 저는 가방을 챙긴 뒤 저도 택시를 잡아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지영이는 집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은 내일 돌려주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잘 준비를 하고 씻고 누웠는데 그때 지영이 가방에 들어있던 못 보던 휴대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어? 이거 지영이 휴대폰이 아닌데? 새로 산 건가?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무심코 휴대폰을 켜봤더니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뭐가 있나 싶어서 잠깐만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는 문자 내역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제가 여태까지 소개팅을 했던 상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이 모든 게 지영이의 짓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소름 끼치는 생각이 제가 소개팅 약속이 잡히면 지영이에게 항상 말을 해줬었고 한 번씩 지영이가 본인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제 폰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아마 그때를 노리고 소개팅을 하려던 상대의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지영이에게 가방을 돌려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너무 큰 배신감 때문인지
지영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차마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지영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차츰 멀어졌고 지금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터놓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터놓을 만큼 믿었던 사람이라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팅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며 지영이에게 위로를 구했을 때 지영이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을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연애의 실패를 넘어서 오랜 시간 쌓아왔던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가끔씩 동네에서 지영이와 마주칠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데 평범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영이의 섬뜩한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분들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계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